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받기 제6장 국공유지인 현황도로를 지자체가 정비해야 될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를 만드는 과정, 즉 맹지 탈출하는 과정에서 물을 만나게 되면 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 국어점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238쪽에서 257쪽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사례는 하천 점령 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의 소유권과 하천 점용권을 분리해서 양도해가지고 졸지에 건축물이 맹지가 돼버린 사례입니다. 건축물 진입로로 허가된 하천부지 점용권을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법에 있다 하여도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의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 처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곳은 2급 지방 하천인데 이미 오래전에 하천이 말라 없어지고 2차선 도로가 하천의 제방 역할을 하고 있어 본래의 하천 기능이 상실돼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진입로, 농경지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하천이 흐르고 있고 이 하천의 오른쪽에는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 및 농경지가. 그리고 왼쪽 아래로는 큰 임야가 있고 농경지들만 있는데 그 사이에 하천을 따라서 2차선 포장도로가 있고 그 왼쪽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과 2차선 포장도로 사이에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하천 점용 허가권자는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천구역을 이용해서 건축물 진입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하천부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면 하천법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이때 허가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점용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당연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사를 해야 되고 또한 기존 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도 허가권자는 당초 허가 목적을 자세히 살펴서 점용권의 양도로 혹시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죠. 두 번째, 당초 하천 점용 허가는 1984년 이전에 받은 것이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하천 점용 부지 내에 이 건축물의 진입로, 화장실, 창고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이것은 건축물과 분리돼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천 점용료는 면적이 적고 공시지가 낮아서 부과 기준 미달이라서 사실상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미등기 주택이 두 군데 있고 그 미등기 주택과 도로와 사이에 하천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를 그 주택 두 개의 주택 신고 및 허가를 받을 때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즉 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부분은 이미 이 건축물의 진입로 및 화장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마는 그 군의 내부 규정으로 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점용권의 양수도
그러니까 점용권을 가진 사람은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도 신청이 있을 때에 건축물의 진입로가 명백하다면 건축물 소유권과 분리해서 점용권을 양도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그 점용권 양도를 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점용권 양도로 인해서 주변의 토지 및 건축지역에 피해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의무도 있었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하천 점용권은 수허가자가, 그러니까 점용권자가 임의로 양도할 수 있고 허가권자의 행정 업무 처리 기한이 즉시라고 하여도, 그러니까 권리 양도는 국유재산법에 또 가능하고 또 그런 어떤 양도 업무 처리는 즉시, 그 즉시라는 건 통상 하루 이내입니다. 그래서 금방 해야 된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이 하천 점용권 양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를 검토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양수자가, 하천 점용권을 양수받은 자가 하천 점용 신청서에 기재한 점용 목적이 대지라고 하였는데 이 점용 부분이 이미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이라고 쓰지 못하고 대지라고 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허가권자인, 담당 공무원이죠. 허가권자는 분명하게 이건 진입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건축물의 진입로 및 화장실, 창고 용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건축물과 별도로 점용권을 승계해 준 것은 명확히 잘못한 것이죠. 설사 하천 법령과 국유재산 법령에 분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서 했다라는 건 이건 억지인 것이죠. 국유재산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게 대원칙입니다. 국유재산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경쟁이 있으면 순위에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하천 점용권이 분리되면 기존 주택의 진입로가 없어져서 그 주택 소유자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이므로 이런 행정처분은 즉시라 하더라도 신중했어야 합니다. 그 그림에 보면 하천 점용 부지가 창고나 화장실 그리고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이거든요. 다음에 네 번째, 하천 점용권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데 그 주택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미등기 건축물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하죠. 근데 불법 건축물은 아닙니다. 미등기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점용권의 양도 과정에서 굳이 그 주택 진입로 이용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허가권자는 국가를 대신해서 그 국유재산을 국가 및 국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 있는 국유재산 관리인입니다. 즉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진입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 건축물 진입로자의 이용권도 보호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허가권자는 기존 하천 점용권 양도 양수자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죠. 공무원의 기본 의무인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관련 행정법 위반은 물론 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2차선 포장도로에서 그 하얀 선이 그어져 있는 안쪽으로 빨간 선까지가 하천부지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인데 이 하천부지 점용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를 해주는 것이 법에 없다고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국유인 하천 부지를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건축물 이용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었다면 당연히 보호돼야 되는 것인데 그 하천 부지 점용권의 양도를 건축물과 분리해서 그 점용권자 개인의 권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잘못 판단한 것이죠. 이렇게 소극적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를 국토부는 개선해서 도로 점용 및 도시계획 시설 도로 점용에는 주변 토지주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점용을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 써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점용받은 사람도 혼자 쓰면 안 된다라고는 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천 점용에서도 농경지 목적이 아니라면 주변 건축물이라든지 주변 대지 이용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면 허가권자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웃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조문을 만드는 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이런 수많은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여부를 가리지 않고 특히 국공유지 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민사 사안이라고 법원으로 보내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2차선 포장도로가 하천구역 내에 만들어져 있고 왼쪽으로 그 왼쪽으로 미등기 주택이 두 채 있으며 그 미등기 주택과 2차선 도로 사이에는 하천구역이 존재하므로 하천 조명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 허가 공무원의 행정 업무는 개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소극적으로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소극 행정과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허가 제도 때문에 국민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가급적 현황에 맞게 지목을 일치하고 경계를 일치시키면 국공유지를 사용하려는 국민이 편안하게 되고 허가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높아지면서 국가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잘못된 법령과 업무 집행에 대한 유권 해석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